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을 이제 복습을 할 텐데, 이제 내가 말했지, 이번 단원에서 선포하는 거야. 뭐를 선포하냐? 이제 누구의 시대가 온다? 그래프의 시대가 온다. 방정식도 뭐로 풀 거다? 그래프로 풀 거다. 앞으로 부등식도 뭐로 풀 거다? 그래프로 풀 거다. 오직 그래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고, 고등학교 수학은 뭐 매번 얘기했지만 그냥 그래프 놀이에요. 내가 집에 가서 그래프를 전혀 그려보고 있지 않다. 근데 수학을 잘하고 싶다. 불가능한 거죠. 그냥 뭐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그래프들을 너무 많이 그려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 애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특히 여러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잖아. 가장 쉬운 단어라고 해야 되나? 뭐 미안하지만 뭐 가장 이제 재밌는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 나름대로.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죠? 쉬워질 일은 없어요. 가장 쉬운 단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일단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죠? 2차 함수랑 어디랑 만나는 걸 맨 처음 배우죠? 2차 함수랑 x축 갖고 만날 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얘를 그래프로 바꿔서 풀면 이렇게 2차 함수랑 y는 0, y는 0이 여러분들 x축이죠? 이게 x축이죠? 이 방정식을 뭐로 풀겠다? 함수, 그래프로 바꿔서 얘의 실근은 여기서 뭐가 된다? 교점의 x좌표. 여기서의 실근은 여기서 누가 된다?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x좌표.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여기서 뭐로 된다? 교점의 개수. 그럼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오겠지만 2차 방정식으로 다 오는 게 고1 과정이라 했어. 연방을 때려. 그래프로 풀어. 그럼 다 뭐로 온다고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2차 방정식 실근이 제일 많은 게 몇 개냐? 하율아. 제일 많은 게 몇 개야? 2차 방정식 실근 제일 많은 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그쪽 몇 개? 실근? 2개가 맥시멈일 거 아니야? 판매 시험보다 클 때. 그러니까 그래프 놀이에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으로 가게 되면 교점이 맥시멈 몇 개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다? 2개라는 거야.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3개가 나왔다. 뭔가 이상한 거야. 3개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이 좀 들어가줘야 돼. 절대값이 없는데 실근이 3개, 교점 3개라고? 뭐가 이상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고1 과정에서. 고1 과정에서는 연방하면 다 어디로 간다고?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으로 가. 다 그걸 뭐 하는 거야? 잘 지키세요. 고2 때부터 2차 방정식을 안 가요. 이제, 아니, 뭐, 활용해서 나오긴 하는데, 일단, 안 간단 말이야.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교점놀이 하면은 다 똑같아. 교점이 없거나, 교점이 1개거나, 교점이 몇 개라고? 2개. 다 이거야. 그거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네, 그래프를 바꾸면 나와. 절대값을 씌워서.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0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1차식. 그럼 얘는 뭐랑 뭐랑 교점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1차 함수하고의 교점 놀이가 되는 거죠. 얘도 교점 맥시멈 몇 개 나온다고? 무조건? 2개라고요.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다 교점 놀이야.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놀이. 이 집만 계속해요. 언제 때까지? 고등학교 내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가 이번 시험범위죠? 이 교점놀이 쭉 하다가, 이 교점놀이가 다 연방하면 2차 방정식으로 가니까, 2차 방정식하고 엮어서 엄청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100%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고생공식 변형도 섞을 수 있고, 다 섞을 수 있는 거죠. 다 때려 박아서 뭔가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니면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뭐 치환했을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도 나올 수 있고 대칭축이 막 움직여요. 움직여. 나눠가지고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뭐 백양, 하수, 기타 등등. 성사도 뭐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성사도 뭐 성렬이 있다, 0은 아니다. 그죠? 근데 성사는 항상 쉽게 냈으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잘 안 내요. 애들이 이제 쉬운 것도 안 맞추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맞추는 지조가 있어서요. 쉬운 거 내면 안 맞아요. 어려운 것도 또 지조가 있어서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안 맞는데. 하여튼 영상은 지조 있는 애들이 많이 다니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뭐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조를 지키지 마시고 세상에 수능에서 살라고 했죠. 인공지능 시대에 항상 그죠? 지조를 가지고 망하는 길로 계속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이렇게 유연하게 여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야 그죠? 나는 그 길로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좀 힘들어진다겠죠. 그래서 이제 유연성 항상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머리가 좀 있어야지. 머리가 있어야지 세상을 딱 보고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네? 다른 길 가야 되겠네 이 생각 할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런 생각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팁에 나오는 거죠. 항상 나오잖아. 그 집회에 나와가지고 안 된다 도입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맨날 집회하잖아. 그치? 뭐 택시기사들도 맨날 나와가지고 집회하잖아. 택시기사들도 그 뭐냐 그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안 된다. 세상 흐름이 그렇지만 그거 들어오면 이제 자기 일자리 뺏기니까. 근데 할 게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았으면 뭐 답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말했잖아. 내가 항상 여러분 때는 항상 이거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다른 걸로 갈 만한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항상. 어떻게 바뀌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가본 길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유연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개의 몰빵은 별로 좋지 않다겠죠. 좋다겠어 안 좋다겠어? 별로 좋지 않아요. 한 개의 몰빵하다 그 길이 사라지면은 여러분들 인생도 같이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너무 슬퍼지잖아. 그럼 이제 좌절과 슬픔이 오겠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는 항상 유연한 마음과 폭넓은 공부와 최대한 세상의 흐름을 읽고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항상 바꿀 준비를 항상 하고 그 길을 갈 준비. 남들보다 그러니까 위기면서 기회인 거야. 왜냐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아니야? 새로운 게 생긴다는 얘기는 뭐가 좋은 거야? 뭐가 좋습니까? 지금 만약 여러분들 유튜버가 만약 된다고 생각해보자. 벌써 유튜버 생긴 지 오래됐죠? 그 기득권층의 그 고인물들이 많잖아. 벌써 구독자를 가진 애들이 많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데들은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 벌써 쟁쟁한 놈들이 다 판을 깔고 있는 거야. 거기서 벌써 10년문 고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와봤자 벌써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근데 새로운 길이 딱 열려. 여기서 처음에 유튜브가 생겼다고 생각해봐. 블루오션. 그때 딱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게 앞으로 대세다. 딱 들어간 거야. 그럼 경쟁자가 없잖아. 독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머리가 있는 놈들은 그때 들어간다니까. 머리가 없는 놈들은 모르지 그거를. 그게 좋은 길인지 몰라. 아무 생각이 없잖아. 나중에 다 끝났는데 그때 들어가요. 그럼 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있어야 돼. 세상이 빨리 바뀔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성공하기가 쉬운 거야.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위기면서 기회인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한테는 이 빨리 바뀌는 세상이 좋은 거야. 왜냐? 기회가 엄청 많아.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 빨리 바뀌는 세상은 지옥이야. 왜냐면 내가 했던 게 사라져. 난 어디에 가야 돼? 아무도 날 찾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기회가 많아. 슬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잘 쓰고 그러면 기회가 많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잘 돼가지고 잘 되면 하이리가 날 찾아오겠지. 선생님 그때 선생님 수업 듣고 내가 잘 돼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제 찾아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지깽이처럼 되면 안 찾아와. 쪽팔리다고. 애들이 다 자존심 있잖아. 이게 사람들이 다 남자들은 또 이제 가오가 좀 있어. 항상 그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면 안 와요.
왜냐면 가오가 안 살잖아. 찌질하게 됐는데 오기가 좀 그런 거야, 이제. 어디 못 나가고, 그치? 친구들 만날 때도 잘 안 나가게 되고, 막 이런 거야. 지금은 이제 모르겠지만, 동창회 같은 데 이제 가보면, 뭐, 슬픈 이야기가. 좀 잘 된 애들이 와. 잘 안 된 애들은 잘 안 와. 오면 가오가 안 산다고, 안 온단 말이야. 또 남자애들은 특히 심해요, 여자애들보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고. 특히 나는 이제 여자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은, 이제 항상 내가 있잖아. 뭐,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 있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배우자는 이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한 80년 같이 살 수 있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나이 때. 잘못하면 80년 사는 거야. 110세까지 살아봐. 그럼 80년 사는 거지. 30세에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야, 80년이 여러분들, 누구한테 달려있어? 남편한테 달려있는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인생에 거의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아니, 별로 안 끼칠 것 같아요? 겁나 끼치잖아. 공부보다 더 끼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도 잘 찾기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자친구들은 특히 영향이 엄청 큽니다. 자, 뭐 남자들도 영향이 크긴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풉시다. 259번부터. 자, 259번부터 문제를 풀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제로,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 두 점인데 x좌표가 두 점의 x좌표가 뭐라고 했냐면 0 또는 2라고 한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이 근이 0하고 2가 된 거죠. 해석을 해보면 다 교점 놀이니까 다 교점의 x좌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fx를 만들 수가 있죠. 0이 근이면 x를 인수로 갖고 2가 근이면 x-1 인수로 바뀌고 최고차항이 1을 해요. 그래서 fx가 나오는 거죠. 뭐 너무 쉽죠. 이거 1번 문제는 사실 259번 문제는 사실은 그냥 암산 가능한 문제죠. 사실 뭐 수학 좀 하는 애들은 그냥 암산해가지고 F3? 3? 뭐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진짜로? 그냥 뭐 보자마자 암산해서 3 나왔을 거예요. 그냥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뭐 거의 쓰지도 않았겠죠. 그죠? 이런 이제 다 대박앤스의 문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앞장 어디선가 다 어렵게 내진 않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야 꿈과 희망을 줘야지 공부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다 어렵게 내면 그 친구들은 꿈과 희망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앞에는 좀 쉽게 낸단 말이야. 다 맞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x축과의 교점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였냐? 이 문제보단 내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였어? 두 좌표의 거리, 교점 사이의 거리 엄청 묻거든요. 이제 그게 거의 나와요. 260번 같은 문제. 얘가 맨날 나오잖아. 260번 같은 문제. 심심할 때마다.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하고 x축과의 교점의 좌표 y는 제로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6이다.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인 거의 근이 y라고 6인 거죠. 이때 ab가 나오겠죠. 두 군의 합을 통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a 두 군의 곱은 b 그래서 a는 5가 나오겠고요. b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집어넣죠.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y는 이제 뭐다가 집어넣냐면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랑 누구랑 만나는 거죠? x축과 만나는 거니까 y는 제로하고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나올 때 이 집어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나와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는 5라고 해가지고 두 군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해서 곱셈공식 변형해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게 엄청 나와요. 미친듯이 나와요. 미친듯이. 미쳤어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문제 어려워지면 지우기까지 들어가요.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인수분해하지 않고 근각의 승리를 통해서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풀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두 군의 차죠. 제곱된 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20이니까 16. 그럼 제곱한 게 16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뭐가 나오냐면 다가 나온다. 거리가 단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몰랐다. 아, 얘는 지금 공부를 조금 안 하고 있구나. 좀 심각하다. 자, 두 번째 262번으로 넘어갑시다.
교점 개수 가지고 나와요. 이제 근 가지고 놀았다면 이제 누구 나온다? 교점의 개수. 그러면 262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하고 그 다음에 x축 y는 제로랑 접한대.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럼 연방 때렸을 때 2차 방정식 나올 텐데 2차 방정식 나올 텐데 이렇게 연방 때리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다로 연결되는 거죠. 교점 한 개면 식은 한 개. 그럼 판별식 0. 그래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는 0이어서 a제곱 빼기 36은 0이니까 a는 뿔마 6이 되는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6이 된다. 그래서 다 교점 놀이에요. 교점 몇 개? 교점의 x좌표 다 이러고 노는 거죠. 계속 교점 놀이 그냥. 그럼 이짓 언제까지 한다겠죠 내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이짓해요. 그래프에서. 자, 쭉쭉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면은, 266번. 어디서 많이 봤죠? 이제 좀 지겹지 않냐? 지금 벌써 한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266번 보세요. 이차함수랑 x축에 접한대. 그럼 판별식이 몇인 거죠? 0이죠. 근데 k 값에 관계가 없대. k 항등식. 야, 이제 좀 지겹지? 지금 몇 번째 나왔냐? 지금 여기서도 좀 세 번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판별식 0, 그 다음에 항등식 써서 푸는 문제. 좀 지겹죠? 얘가 이번에 나왔는데 t였다. 이건 뭐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틀리면 진짜 혼납니다. 뭐 완전 제곱식이냐, 뭐 접했냐,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죠? 중근에 가졌냐? 다 그놈이다. 중근, 그 다음에 뭐 교점 개수 1개, 접했다. 뭐 완전 제곱식이다. 다 똑같은 놈이고요. 판별식 0 되는 거고 항등식 문제 맨날 나와요. 260번에 또 나왔어요. 안 풀어줄 거예요. 이제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당연하겠지만 x축하고 만나는 거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럼 누구랑 만나야 돼 이제? 직선하고 만나야죠. 그죠? x축은 너무 심심하잖아. 그죠? 안 심심하니? 그럼 267번부터 봅시다. 267번부터는 드디어 이제 x축에서 직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y는 x제곱 더하기 3x-k하고 y는 x-2랑 교점 놀이가 들어갔죠. 근데 만나지 않는데 교점이 없대. 교점 없대. 그럼 연방 때렸을 때 때렸겠죠? 넘기겠죠? 넘기고 얘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거죠. 교점 없으니까 실근이 없어야 되겠죠. 다 똑같아요. 뭐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이제 혼나요. 진짜 혼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270번이에요. 그럼 270번을 왜 많이 틀리냐? 270번에 여러분 샘플 때도 질문이 엄청 나와요. 270번에다 별표를 좀 더 쳐야 되는데 이건 판별식 갈게요. 판별식 갈 건데 270번을 한번 보세요.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게 0보다 작다가 되면서 1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작으니까 k는 마이 넘어가면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270번 문제가 엄청 질문이 나와요. 그 왜 별표 쳤어요 270번에? 자,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보자마자 이거 개념 뭐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교점 없네? 판별식보다 작네? 나와야 되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 그러면 270번 우리 태민아 왜 못 푸는 거 같냐 애들이? 자, 등장인물을 볼게요. 등장인물.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은 두 놈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누가 등장하냐? 직선. 어떤 직선? 2,2를 지나는 직선. 항상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야, 직선도 안 그려지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진짜.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죠? 2차 함수. 근데 얘네 둘이가 접한대. 그게 뭐야?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어려워요?
어렵냐? 교점 1개.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왜 별표 칠하고 했냐면, 자, 잘 봐봐. 어차피 이거 판매시 0 쓰일 거야. 교점 1개 나오는 순간. 안 쓰는 사람 있으면 진짜 혼나요. 이거 뭐 지금 교점 논리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근데 왜 다 질문하냐? 2,1에 지나가는 직선은 못 만들어낸 거야. 2,1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멍 때린 거지. 이것만 직선만 만들어내면 연방 때려서 판매시 0 쓰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질문하냐면 2,1에 지나가는 직선을 못 만들어낸 거야. 뭐 나한테 이제 미리 좀 선행을 했던 애들은 뭐 2,1에 지나가는 직선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미지수를 기울기다 잡은 다음에. 근데 아직 거기를 안 나갔어요. 공통수와 그게 2에 있어요.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 공통수가 2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배운 친구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배웠다는 전제로 설명을 할 거야. 2,1에 지나간 직선을. 자, 일반적으로 이 직선이요, 미지수가 몇 개냐면요, 2개인 거야. 자유 표현에 이거 나오면 y는 mx 더하기 n인 거야. 여기서 2,1을 지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봐서 미지선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놓고 2,1을 집어넣는 거야. 자, 원래 뭐 선행을 배웠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배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2,1을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2는 2m 플러스 n이 돼가지고 n은 뭐가 되냐? 넘기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요. 이렇게. 마이너스 2m 플러스 2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 2,1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얘만 열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인 거야. 이거를 만들어내냐 못 내냐가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그러면 만들어냈어. 그럼 연방한 다음에 판매시 뭐 쓰면 끝나고요? 0. 끝이라. 어렵겠죠. 교장 항이잖아. 뭐 그냥 0이겠지 뭐. 이거 이제 뭐 지겨워가지고 이제 뭐 맨날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연방 때려 이제. 얘랑 연방 때려.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2랑 얘랑 연방 때려요. 판매시 0 쓸 거야. 다 넘겨.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인데 m 넘어가면 마이너스 m 플러스 6의 x가 되겠고요. 다 넘겨. 2 넘어가면 11, m 넘어가면 플러스 2m이 됩니다. 이렇게 다 넘기는 거죠. 연방 때리고 판별이 써요. 그럼 m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 11 플러스 2m은 0이다 라고 해서 m 값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와요. 그럼 왜 2개가 나오냐? 그래프로 볼게요. 자, 이게 그래프로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식적인 놀이만 하면 시력이 안 늘어. 이런 게 있는 거야. 아래로 불러보는 게. 얘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2m을 뜨니까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뿌니까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근데 2,2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2,2가 여기. 그럼 얘를 지나가면서 접하는 경우가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2개가 나와요. 접하는 게. 그림으로 보자면 몇 개가 나온다고요? 2개가 나온다.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 2개가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요 m은 사실은 잘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m은 뭐다고요? 기울기. 자, 그래서 기울기에 뭐를 구하느냐 이 문제에서는 뭐를 구했죠? 기울기의 곱이잖아. 기울기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돼요. 2차 방정식 나왔대. 굳이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죠. m제곱 더하기 12m 플러스 36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8m은 0이 나오면서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8은 0인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문제에서. 기울기의 곱이니까 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다. 되는 거야. 답이 있나요? 있네요.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를 쓰면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부 조금 덜 했던 애들은요,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를 되게 나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인수분해 안 되면 항상 뭐를 생각해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라. 졸립니까? 그 문 뒤에 더 열어도 된다? 더 살짝 열어도 돼. 졸리면. 다 졸리잖아. 그치? 안 졸려? 졸립니까?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27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잠수 깨기형 271번. 도전. 잠수 깨기형 271번. 이 차함수를 좀 알아야 되죠? 271번. 기출 문제예요. 그럼 너무 더워하면 에어컨을 틀어도 되고, 어? 청소는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더워할까봐 일단 청소는 다 해놨어. 그냥 아무 때나 틀어도 돼요, 이제. 항상 뭐 너무 더워한다 애들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하면 그냥 에어컨 틀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요? 똑같은 거 또 질문해도 돼요? 2000번은 그래프 놀이 뭐 해주시면 해야지. 자, 요게 마이너스 1에서 최소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칭축을 준 겁니다. 이게 아래로 블록인 거죠? 요 대칭축. 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죠. 그럼 A는 뭐가 나오죠? A는 뭐가 나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A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거 여기서 준 거는 A가 2라는 얘기예요. 그런 대칭축 때문에. A가 2라고 준 거예요. 이라고 준 거죠. 그 다음 애가 이게 교점이 한 개라잖아. 그죠? 그럼 뭐 쓰면 돼? 얘랑 연방 때렸을 때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다까지 쓰는 거죠. 아니 다 똑같잖아. 이거 뭐 대칭축 때문에 이거 A 쓴 거야. 얘랑 연방 때려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b-7의 제곱이랑 cx랑 연방을 때리는데 넘겨가겠죠. 그럼 x제곱에다가 플러스 2-c의 x 빼기 b-7의 제곱은 0인데 이 판별식이 0인 거예요. 왜냐면 교점이 몇 개라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푸는 거죠. 판별식 쓰면. 판별식을 써보면 2 빼기 c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바뀌면서 b-7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개념이냐? 제곱이 됐잖아. 그러니까 제곱이 되면 실수의 제곱이 되면 한 0보다 크나 같은 거야.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제곱했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제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야. a제곱 b제곱이 0이다 라고 한다면 a도 0, b도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왜냐면 제곱한 거는 무조건 0보다 크나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곱은. 그러니까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더해서 0 되려면. 그래서 c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c는 2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돼야지만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다 나왔죠. 다 더하니까 몇이 되는 거냐면 답은 11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제곱 되는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은근히 나오니까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73번으로 가면 또 교점 개수 놀이다 또 나와요. 계속 똑같은 거 나옵니다. 똑같은 거 나와요. 213번.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이번에 이제 등장인물은 y는 다 똑같아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이랑 또 누가 등장하죠? y는 2x 더하기 b예요. 미지수 지금 두 개 있어요. a, b 미지수 두 개인데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뭐다?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다. 그럼 연방 때렸을 때 근이잖아 저게. 뭐 다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뭐 좀 지겹지 않아요 이제?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과 기성했으면 A,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뭐 넘겨요 이제. 다 똑같은 문제죠. 좀 이제 풀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는 마이너스 2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이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 두근의 곱은 3 마이너스 B. A,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다 똑같은 문제죠. 이게 1이니까 A는 뭐가 된다? 1이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니까 B는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을 빼니까 답은 4가 된다. 뭐 이런 간단한 답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근과 기술관계를 엄청나게 써요. 자, 그러면 277번을 봅시다. 이제 277번. 이번에는 등장인물이 y는 x제곱이랑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1이야. 자, 여기 기울기에다가 지금 미지를 줬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봐봐. 그냥 그림 보세요. 다 똑같은데, 이렇게 있고, 모르겠어. 이게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양수라고 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났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이제, 여기 이제 x 있을 텐데, 이렇게 x 내린 거야. 이렇게 내린 거야. 이 내린 거가 C하고 D야. 이게 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파, 베타라고 논다고 치면 x좌표를 두근의 뭐를 구하라는 거야, 결론은? x좌표의 차를 구하라는 거지. 엄청 나와요.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이거 길이 줍니다. 이거 길이. 그래서 이거 길이 줘서 이거 구하라 그래. 그러니까 차 엄청 구하라 그래. 그냥 차만 오지게 구하라 그래. 그럼 봐봐. 당연하지만 연방을 때릴 거야. 연방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라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고,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논다고 치면 x좌표가 알파, 베타인 거죠. 그럼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 거야. 이 차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이가 4다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지금 x좌표 차 엄청나게 문제 나와요. 이 문제.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근거에서 쓰겠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요거랑 요거의 직생공식 변형 써서 구하는 문제예요. 엄청 나옵니다. 뭐 미친듯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제곱 16. 요거 제곱해서 4배에서 빼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제곱해서 4배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m제곱은 플러스 4니까 넘어가면 12가 되겠고요. m 값은 2개가 나오는 거죠. 양수니까 뭐가 되는 거죠? 2루트? 뿔마 2루트 3이니까 양수니까 2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 뭐 미친듯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뭐 나오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또 나왔니? 오케이, 교점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78번부터는 이제 어떤 문제냐? 2차 방정식하고 조금 엮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79번) 같은 거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암산도 가능하죠. 279번 같은 거는. 자, 278번은 잘 보세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y는 fx랑 뭐를 줬냐면 y는 0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줬어. 그래프로. x축하고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죠?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뭐라죠? 3. 지금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y는 fx랑 y는 0,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니까 연방 때리면 fx는 0이라는 거의 기준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거를 뭐로 줬다?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준 거예요. 2차 방정식에 엮어지게 준 거죠. 이때 f의 x 플러스 1에 0이라고 했을 때 두 실근의 곱. 자, 이게 2차 방정식 엮어진 문제죠. 그러면 이때 그는 뭐냐?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 찾으란 문제예요. 엄청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던지 요 자체가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던지 아니면 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될 때가 해라는 거야. 이게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1과 3이 될 때 x값을 구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근이다. 이거 2차 방정식에 다 해줬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쌤 이런 데 엄청 나오죠? 다 해줬던 문제들이고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x는 때 몇인가? 이때 x근은 마이너스 2. 여기 근은 마이너스 2인 거야. x근은 뭐야? 이때는 2. 이때는 2인 거야. 두 개 곱하래. 다음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근이 됐을 때 요때는 근이 뭐가 되냐?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요게 x자리에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니까 요게 마이너스 1,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라든지 3될 때,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 3될 때 x값을 구하면 근이 된다라고 했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 갈 텐데 몇 개만 하고 좀 쉽시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다시 한번 최대 최소값은 유태민 x좌표 y좌표야. y.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디만 보면 되는 거야? 위 아래만 보면 되는 거야. 왜냐? 최대 최소는 다 누구 좌표니까? y좌표. 만약에 x좌표였다면 오른쪽, 왼쪽을 받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전체 범위를 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많이 주는 문제가 281번에 있죠. 다 섞어놓을 거예요, 아마 문제가. 그래서 0부터 x가 3까지가 나왔을 때 fx가 위로 블록하게 그래프를 줬죠.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니까 얘는 위로 블록이 되겠고요. 대칭축은 언제냐? 마이너스 2 곱하면 4죠. 4분의 4니까 x가 1일 때가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0은 한 칸, 3은 두 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때가 x가 3일 때, 이때가 x가 0일 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최대는 언제냐? 최대. 제일 위에 있는 거니까 이때가 최대예요. 최소는 언제냐? 이때예요. 이때 y좌표 구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최대 최소입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1 집어넣으면 최대 나오죠.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고요.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4 3 12 더하기 3이니까 마3. 최소는 마3, 최대는 5가 되는 거죠. 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5가 된다. 자, 이건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냐? 움직여요. 이제 그 문제가 뭐냐? 284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84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대칭축이 움직이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놈이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 나오면 맞으라는 문제. 이거 틀리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맞으라고 낼 거고, 좀 어렵게 내려면 여러분들 대칭축이 움직이던지 어떠한 개념들을 섞어서 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풀어봐야 돼. 내가 만약에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맞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쉬운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뭐 성적이 안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 뭐 평균은 나올 거예요. 쉬운 거만 풀어도 평균 나오는데 그 이상의 것들은 안 나와요. 평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평균보다 조금 잘 나오던지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2등급도 되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도 되면 참 좋겠죠. 뭐 1등급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보통 맞는 등급이니까 난 별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 맞을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하지만 성사는 희망은 있다. 아직까지. 다 같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금만 내가 열심히 해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백양은 택도 없고요. 좀 열심히 하는 놈들이 있어요. 백양 같은 경우 꽤 있어서. 줘요. 284번. 우리 서원은 좀 풀이냐 284번? 가능해? 아니야? 풀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기본적인 그래프가 된 상태에서 이차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4px. 되게 어려운 이유는 대칭축이 움직여요. 이거의 최소값을 뭐라 불렀냐면 gp라고 불렀어요. 이때 g-1 플러스 g2분의 1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대입해서 보면 엄청 어렵진 않은데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바꿔보고 있지만 자, 이게 나눠서 푸는 문제야.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요즘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교점놀이 나오는 거랑 그래프로 나오는 거랑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안 나오더라도 봐봐. 얘는 대칭축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디서만 볼 거냐면 0부터 2까지만 볼 거야. 그러니까 x좌표가 0일 때랑 2일 때랑 여기 안에서만 보는 거야. 뭐 그래프는 다 그려지겠지만 여기서만 다 보는 거야. 그리고 그때 뭐를 찾는 거야? 최소값을 찾는 거지. 근데 얘가 대칭축이 움직이는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대칭축이 2p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2p가 나와요. 맞죠? 2p가 나와요. 그래서 이 대칭축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바뀌어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두 개를 준 거야. 대칭축이. 뭐냐면 대칭축이 2p인데 마이너스 1이 p가 되면 마이너스 2일 때가 대칭축인 거야. 2분의 1이면 대칭축이 1일 때야. 두 개를 준 거예요. 사실 여기서 p값을 줬어요. 근데 봐봐. 나눈다고 치면 원래 제도가 그러면 대칭축 2p잖아.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0보다 작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x가 2p인데 2p가 0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나눠진다는 거지. 그때 2p가 2보다 클 때.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아래로 블록하게 그릴 건데 여기서 아래로 내가 블록하게 그릴 거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릴 건데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긴 또 점점점. 왜 여긴 점점점이냐? 안 보일 거야. 왜냐면 우리는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야.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차피 우리는 여기만 볼 거예요. 요 안에서만. 그럼 최소값은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오는 거야. 제일 밑에 있잖아. 대칭축이 이게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연습들이 다 돼야 돼.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의 머리를 못 쓰겠다라는 애들은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머리를 거의 안 쓰고 살겠다는 얘기인 거죠. 조금만 복잡해지면 패스.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1차원적인 사고밖에 못해요. 아,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되게 단순한 거 정도의 사고밖에 안 돼요. 복잡한 사고가 안 돼요.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커서 봤지만 되게 기본적인 거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고 능력이 없어요. 아닌 애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여기. 그러면 이 p, 그럼 뭐야? p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범위 내에서는 언제가 최소값이다? 언제가? gp는 언제다? 최소값이죠. gp가 언제다? gp는 뭐다? f 몇이야? f 몇이야? f 몇일 때가 최소야? f 제로다. 0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0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p가 음수일 때는 0이 최소값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지. 나눠서 그리면. 그럼 이 두 번째. p가 2로 나눌게. 0부터 p가 어디 사이에 있으면?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없어지겠고 여기부터 이제 그려지는데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만 볼 거야. 그럼 언제 최소값이야? 대칭축일 때. 그럼 이때 gp는 이 사이에서 이 두 번째 영역에서 gp는 뭐가 되는 거냐?
F2P인 거예요. 대칭축일 때가 최소값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2P를 집어넣어요. 2P를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4P에 F2P는 집어넣으면 4P의 제곱에다가 2P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P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P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P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요 영역 2P가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P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당연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게, 여기가 그려진 거죠? 여기가 점점점이죠? 미안해요. 여기가 점점점이에요. 그럼 여기만 그려지는 거니까 최소값은 언제야? 이때야. 그럼 이때 최소값은, 이때 GP는 뭐가 되는 거야? F 무슨 값이 되는 거야? F 2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제곱 4-8P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GP라는 거는 뭐 아직 반응 나왔겠지만 크게 보면 GP라는 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첫 번째는 0보다 작을 때는 0이에요. P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에요. 두 번째로 P가 0부터 1 사이 때는 마이너스 4P 제곱이야. 마지막으로 P가 1보다 클 때는 4-8P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를 통해서 교점놀이를 구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마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나눠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놀아라 라는 문제들이 나오면 최고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최고 난이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G의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하고 뭐를 벌하겠죠? G 2분의 1. 그러니까 G 마이너스 1 0보다 작죠? 얘는 0인 거야.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잖아. 2분의 1은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2분의 1은?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더하면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나눠서 푸는 문제들, 세 영역 나눠줬죠? 약간 절대값 느낌으로 나눠줬는데,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막 생각해보고 많이 풀어가지고 맞히잖아요? 그럼 이제 걔가 머리가 점점 돌기 시작하는 거야. 단순한 영역에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거 돌리기 시작하면. 이런 단순 암기가 아니잖아요. 그래프 옮겨가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몸에 배면 사회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지만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하는 이유는 뭐 연산과 수학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얘가 논리적으로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왜냐면 그거에 되는 놈들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미래에 대한 대처가 빠르죠. 왜냐, 사고가 되잖아. 머리에서 돌고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인공지능 같은 거 할 때 막 바뀌잖아. 그때 좋은 길을 가는 거야. 미리 다른 사람보다. 사고가 되면 좋은 거죠. 돈에 관심이 많은 놈들은 돈에 대한 사고를 할 거고, 맨날 그거 가지고 복잡한 사고를 할 거고,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기본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머릿속에 돈밖에 생각이 없어. 그럼 아마 돈은 잘 벌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싶다. 머리가 잘 돌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보통은 이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별로 돈은 많이 벌더라도 주변한테 별로 이렇게 인기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머리도 잘 쓰는데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애들은 인기가 있겠죠? 그죠? 아니에요?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은 인기가 걔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같이 잘 해보겠다고 하는 애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잘 붙어 다녀라. 근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잘 붙들고 있어도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2,000명의 친구들 중에서 나한테는 친구가 2,000명이 있어. 근데 다 조금 그래 친구들이. 그러면 2,000명이 있어도 별 도움은 안 될 수 있겠지만 난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 근데 걔가 그 친구야. 그러면 뭐 2,000명 부럽지 않죠. 걔 한 명만 있더라도 뭐 사실은 실제적으로 뭐 슬픈 이야기긴 하겠지만 뭐 그죠? 아니에요? 뭐 2,000명은 있는데 나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돈 꺼달라고만 하고 나한테 뭐 도움을 주긴커녕 항상 나에게 뭐 삥 뜯어갈 준비만 된 친구도 2,000명 있는 거라 좀 다르지 않겠어요? 아니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느 쪽에 서고 싶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냐? 나는 어떤 친구가 돼야 될까? 자, 그럼 285번까지만 풀고 이제 쉴게요. 285번도 조금 나오는 문제인데, 요 문제도 쉽진 않아요. 봐봐. 이번에는 뭐가 움직이냐면, 대칭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인다? 범위가 움직여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고정이야. 이번에는 범위가 움직이는 거야. 자,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주옥 같은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나온 문제들 중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주옥 같은 문제야. 지금 대칭축이 움직이는 문제랑 범위가 움직이는 문제. 그래프는 움직이지 않아요.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최대값을, 이거의 최대값을 이번엔 MA.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이 바뀌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칭축 뭐니? 우리 서우야, 대칭축 뭐지? 이거 1이죠. 그죠? 1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만큼의 그거야. 그래서 잘 봐. 내가 여기서 이만큼이 있어. 이렇게 있어. 여기 있어. 지금 A랑 A 플러스가 여기 있어. 그럼 최대값은 언제냐? 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봐봐. 여기가 A랑 A 플러스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가 A고 A 플러스야. 그럼 여기만 그려지겠지. 그래프에서. 그럼 최대라는 거는 이때 A랑 A 플러스가 요 A보다는 다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최대는 무조건 여기인 거야. 위에가 저기잖아. 그러면 요 MA는 이때 MA는 그러니까 봐봐. A 플러스 2가 만약에 1보다 작아. 작아. 이쪽에 범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MA라고 했는데 그때 MA는 하유라 졸리지? 그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자 우리 태민아 언제가 최대야? 다 그려줬잖아. 여기 뭐 써야 돼? 최대값. 이렇게 영역이 있을 때 최대값 어디야? 그러니까 FA라고 써야 되겠지. Y좌표니까 A가 들어갔을 때 Y값이니까 여기 뭐 써야 돼? FA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여기가 최대잖아. FA 들어가면 그게 최대값이라고.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약간 거의 비슷해. 근데 이게 뭐야? 범위만 움직이는 거야. 그냥 근데 대칭축 움직이는 놈나 범위 움직이는 놈에 그놈인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그놈인 거야. 근데 봐봐. 이때 이게 이 사이에 들어왔어. A랑 A 플러스 이렇게 사이에 들어왔어. 이렇게. A랑 A 플러스 이렇게 움직여서 두 번째 영역. 1이 A랑 A 플러스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아니야? 안 돼? A랑 A보다는 1이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는 1이 큰 거. 요 영역 사이에 있을 때. 동시에 만족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냐? 이때가 좀 애매한데 잘 봐. 이게 최소값이 아니지 최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영역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잘 봐. 이게 이쪽에 가까이 있냐? 이쪽에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A가 좀 더 위로 올라왔어. A 플러스 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때가 아니고 최대인 거야. 아니야? 근데 이게 A가 이쪽으로 좀 붙었어. 그래서 A 플러스 2가 일로 갔어. 그럼 이때가 최대인 거야. 오른쪽이 최대인 거야. 위로 더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1을 기점으로 나눠야 되겠다.
1을 기점으로 더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더 치우쳐져 있으면 FA가 채된 거야. 1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뭐가 채된 거야? FA 플러스 E가 채된 거야. 이게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운데 값을 볼게요. A랑 A 플러스 E의 가운데 값이 뭐죠? A 플러스 1이겠죠. A 플러스 1이 어딨냐 싸움인 거야. 아, 이게 몇 개 그려다 보니까 결론은 A 플러스 이 가운데 있는 값이 이 A 플러스 1이 1보다 왼쪽에 있어. 이 A 플러스 1이 되게 중요해. 가운데 값이야. A랑 A 플러스 2의 가운데 값이 A 플러스 1인데 이게 왼쪽에 있으면 최대값은 FA인 거야. 근데 A 플러스 1이 이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어디가 최대값인 거야? F의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최대값인 거야. 이게 나눠진다는 거야. 아, 이게 두 가지밖에 안 나눠지는구나 해보니까. 아, 이게 세 개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 두 개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A 플러스 1이 이쪽에 있어. 결론은 A 플러스 1이 이쪽에 있어. A 플러스 1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가 나와요. 무조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두 개로 나눠줘. 결론. A 플러스 1이 1보다 작으면 MA는 FA가 되는 거야. 근데 A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1보다 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가 최대인 거야. A 플러스 2일 때가. 그러면 두 번째. A 플러스 1이 1보다는 큰 거야. 그거랑 같은 거야. 그럼 MA는 뭐가 되냐? F의 A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더 올라올 때 최대값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빡센 문제인 거죠. 아, 이게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로 나눠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구해볼게요. 1번. A가 0보다 작아진 거죠. 넘어가면. MA 값은 뭐가 되냐? FA니까 여기다 A가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된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넘어가면 A가 0보다 커나가게 되면 MA는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2가 여기 들어가요. X자리에다. 그러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 더하기 2가 된다는 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자면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1 그 다음에 M2 그럼 다 어디다 집어넣는 거냐면 결론은 다 여기 들어가잖아.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다. A가 다 0보다 커나 같아. 여기다 들어가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0이면 여기 0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이게 2예요. 1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5예요. 2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4의 제곱이니까 16, 4, 2, 8 더하기 2니까 10이야. 답은 1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빡센 문제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나온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최고 난이도 문제에 섞어서 나올 확률이 높겠고요. 이번에 뭐 백양, 뭐 무언 이런 데다가 심심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나오냐?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그 6쪽 정도 많이 나오거든. 학교 시험 문제가 몇 쪽은 나온다고? 6쪽, 5쪽 아니면 6쪽으로 많이 나와요. 문제들을 보니까. 그러면 얘는 4페이지나 3페이지 끝에 있어. 그런 문제야. 그 정도의 문제들로 출제될 수가 있는 거야. 3페이지나 4페이지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맞으면 이제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맞아야지 1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맞으면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2등급이 한계예요. 2등급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풀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거 한번 고민해가지고 딱 머릿속에서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 수학이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거구나. 이런 고민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만 딱 끼우쳐도 수학이 좀 쉬워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효과들이 있어.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만 풀면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근데 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차피 어려운 문제 다 버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자, 한 개도 풀 고민을 하다 보면 딱 이게 딱 떠올랐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거의 다. 자, 다음 유형으로 보면 유형 7번이잖아. 이번에 이제 거꾸로 최대 채소가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 구해라. 최대 채소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뭐 쉬운 문제죠, 286번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대칭축이 고정되면 다 쉬운 거예요. 자, 1부터 x는 4까지 보는데 y 함수가 대칭축이 고정이에요.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라고 했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를 하니까 x가 3일 때가 대칭축이니까 아래로 블록이 되면서 x가 3일 때가 대칭축이 되겠고요. 1부터 4까지잖아. 최소 1이 두 칸이죠. 여기가 x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는 한 칸. 여기가 x가 4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최대는 x가 1일 때, 이때가 최대. 요때가 최소, 되면 x가 3일 때. 그래서 최소값을 줬어요. 최소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11이다. 그래서 3을 대입해요. 3을 대입하면 3, 3은 9, 9, 2, 18. 18 마이너스 36 플러스 k가 최소값인데 이게 마이너스 11이라고 줬기 때문에 k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이게 18이니까 넘어가면 k는 7이 나와요. k가 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라. 최대값. 최대값은 x가 몇일 때다? 1. 1 대입하면 답인 거예요. 최대값 m값은 1 대입하면 2 빼기 12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3인가? 그죠? 답이에요. 뭐 쉬운 문제죠.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죠. 대칭축이 고정되면 문제가 다 쉬워요. 그러니까 틀리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자, 그러면 289번 가보세요. 조금 문제 어려워지면 대칭축이 미지수가 항상 있어요. 얘도 이제 0부터 x는 4까지 보는 건데 잘 보세요. 대칭축이 움직이고 있죠?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3이 되면서 이게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k예요. 움직인다는 거야.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 최소값이 마이너스 6. 이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움직이니까 이게 문제가 봐봐 0부터 4까지만 봐야 되는데 x가 0부터 x가 4까지 봐야 되는데 아까 똑같아요. 대칭축이 k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죠 최소값이. 그러니까 첫 번째 k가 여기 있을 때 k가 첫 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기만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언제가 나온다? 0일 때. 최소값은 0을 대입하니까 3이 나와요. 이때는 k가 0보다 작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6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k값은 여기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k 두 번째 영역 x가 k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대충 이렇게 띵띵띵띵 하다 여기가 이제 그려진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가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부터 k가 4 사이에 있을 때는 k 때가 최소예요. fk가 최소입니다.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때 얘가 마이너스 6이 됐다고 했을 때 이 k가 2 사이에서 나오잖아? 그럼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k가 0부터 4 사이에 있어야 돼. 만약에 마이너스 6일 때 최소값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여기 있을 때 k가 xk가 여기 있을 때 대칭축이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때는 세 번째 k가 4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이때가 최소예요. F4 4, 4, 16 마이너스 8k 더하기 3은 마이너스 6이 됐을 때 k값을 찾는 거죠. 이 영역이 나와야 돼. 뭐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겠죠? 그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이것부터 풀어봅시다. 이거 넘어가면은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겠고 넘어가면은 플러스 9는 0 k는 뿔마 3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는 거 뭐죠? K는? 3. 아, K3 간. 이게 답인가 봐요. 자, 요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K는 19가 넘어가면은 뭐 어떻게 되냐? 19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5? 그럼 K는 뭐가 나오냐면 8분의 25가 나와서 4보다 얘가 작아요. K가 더 커야 되는데.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답은 뭐밖에 안 된다? K가 3일 때다. 자, 이렇게 나눠서 푸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확률이 항상 있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는 쉬운 문제예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맞아야 돼요, 그냥. 그럼 틀리면 용납이 안 되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2차식의 최대 최소에서 이제 조금 여기 문제들은 조금 그지 같은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문제니까 290번과 291번은 일단은 다 없애버리세요. 290번하고 이런 문제 좀 안 나와요. 292번은 나올 수 있어요. 290번, 291번 푸지 마세요. 292번 같은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봐봐. x가 0보다 크나 같고 y가 0보다 크나 같고 x 플러스 y가 3이다 라고 했을 때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대 최대값. 자, 요런 문제들은 요즘 잘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이게 2차식이 되면 무조건 뭐로 연결되는 거죠? 어차피 이번에 최대 최소는 다 뻔해요. 뭐로 연결되는 거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나올 확률이 없어요. 최대 최소값 문제가 나왔는데 2차 함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얘 머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했지만 미지수가 사라져야 돼. 뭐가 사라져야 된다고? 한 문자로 표현이 된다.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를 소거시킬 건데, 그래서 누구 소거시킬 거냐면 y를 소거시킬게. 뭘 소거시킨다고? y. 그럼 이렇게 돼요. y를 소거시키면요. 당연하겠지만 y는 뭐가 되죠? 3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그럼 y 대신에 뭐가 들어갈 거야? 3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 범위를 봐야 돼. 자, x 0보다 크나 같죠? 이거는 그냥 x 범위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언제 써야 돼? 이 y 0보다 크나 같다는 거야. 어떻게 써야 돼? 버려? 여기 있잖아. y는 3-x잖아. 이게 y 값이잖아, 이게.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범위 중에서 버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수학 문제에서 힌트는요, 버려지는 게 없어요. y가 소거가 될 건데 x의 범위로 나와야 돼. y는 제로지만 y가 3-x니까 이거보다 크나 같아야 돼. 그럼 x는 어떻게인가? 그 x 범위는 별로 두 개인 거야. 두 가지인 거죠.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됐고 y 범위를 x 바꿔서 3-x는 0보다 크나 같다 해서 여기서 x 값의 범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합치면 0부터 x는 3까지.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fx가 놓을게. 2차식으로. 그럼 2x 제곱이 됐고 y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야? 3-x. x 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자, 이렇게 가면 전형적인 어떤 문제가 됐냐? 여기까지 보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된 거야. 이거를 만들라는 거야. 여기까지 만들어도 못 풀었다? 사람이 아니죠. 이걸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들 잘 보세요. 거의 다 미지수 소거시켜. 그냥 미지수 소거는 그냥 기본이야. 그냥 식이 나오는데 미지수 소거 안 하고 있어. 뭐하냐. 그리고 항상 소거되는 문자에 대한 범위가 있잖아. 갖다 버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소거된 문자에서 범위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그냥 버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 버려지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요거 구하면 x제곱 2x제곱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0부터 3까지. 이거 아래로 블록이죠. 대칭축 몇이냐 하율아? 몇이야? 1이요. 그래 1. 그러면 언제가 0부터 3까지잖아. 뻔한 거 아니야? 0이면 1칸, 3이면 몇 칸? 2칸. 이렇게 그래프 될 거 아니야.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 1일 때 너 1 집어넣으면 3 빼기 6 더하기 9니까 6. 여기 최대 M3일 때 3 집어넣으면
27 빼기 6, 3, 18 플러스 9니까 18.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래? 더하라는 문제죠. 18 더하기 6이니까 답 뭐셔야 되는 거죠? 24가 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종종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만한 문제가 뭐다? 활용. 이 활용이 이제 거의 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뭐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활용이 나온다. 이게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라스트가 되는 거죠. 활용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나름대로는 그래프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 대세는 몇 번과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올 확률이 높냐라고 한다고 치면은 난 개인적으로 293번과 298번 같은 유형들이 요즘은 많이 출제되더라. 이 그래프랑 같이 나오는 거. 이 그래프랑 같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점 찾기예요. 뭐 찾는 거라고요? 다 교점 놀이야. 그냥 뭐 교점 놀이가 아닌 게 없어. 그냥 뭐 슬프지만 교점 아닌 점들은요 신경도 안 써. 여러분들 말처럼 어떻게 된 거죠? 버려지는 거죠.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오직 교점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거죠. 이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면서 둘레의 길이를 2차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어차피 2차 함수 최대값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둘레의 길이를 2차식으로 표현하면 끝나요. 교점 찾아가지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어차피 교점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교점은 A, B, C, D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대칭축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x니까 대칭축은 3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어볼게요. 여기 좌표를 내가 잡을게요. C 좌표를.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돼요. 여기 x 좌표를 a라고 잡을게요. 모르니까 x 좌표를. 그럼 y 좌표는 여기 대입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안 나와? 교점 중에 아무거나 잡으세요. 당연히 x좌표 모르니까 미지수 놓치면 됩니다. y좌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개. 여기까지 안 됐다. 인간이 아니다. 자,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뭐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인생 살기 쉽지 않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잘 봐. 이제 여기까지 다 한 거야. 왜 다 했냐? 뭐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뭐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둘레의 길이. 자, 이거 둘레의 길이 어떻게 표현하냐?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더한 다음 몇 배 하면 되는 거죠? 2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칭을 되게 많이 써. 잘 봐. 이게 x는 3이잖아.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길이 어떻게 나오냐? 하유라. 좌우 길이잖아. 내가 맨날 얘기했을 거야. 이거 지겹게 얘기했어요. 집에서 조금 해보면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고등상은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뭐 좌우 길이 구하라고 하는데 집에서 한 번만 고민해보면 알겠지만 별게 없어. 좌표가 2개밖에 없어. 아이씨, x 아니면 y밖에 없다니까. 선택지가 2개야. 너무 많아요? 그럼 좌우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 거냐?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좌표끼리 빼면 나올 거냐? 네가 봤을 때.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좌표가 2개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어떤 좌표에서 어떤 좌표 빼야지 좌우 길이가 나오겠냐고. B에서는 그러니까 B에서 A를 뭘 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결론은 X 좌표끼리 빼야지 나오겠죠. 여기가 A야. 여기가 3이야. 그럼 이 길이는 뭐야? 1 빼기 3인 거야 그냥. 대칭이니까. 그럼 이게 몇 개 있냐? 가로가 이게 몇 개 있어? 이게 몇 개 있어? 둘레 길이 이게 몇 개 있냐고. 4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둘레 길이를 내가 FA로 나타낼게. 둘레 길이를. 그럼 이게 4개가 있는 거야. 일단 가로 길이는 저게. 아 이게 4개 있잖아. 1, 2, 3, 4.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거 길이 구하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태민아. Y 그래요. 여기 위에서 밑에 y좌표 빼면 돼. 위에서 아래 거. 여기 당연히 뭐 여기 a, 0이겠지. 뭐 y, x축에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되잖아. 이거 몇 배 해주면 된다고? 여기서 여기 빼면 이거 남겠지. 이게 길이겠지. 이게 여기서 여기 뺐잖아.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이게 길일 거 아니야. 그럼 몇 배 해주면 된다고? 2배. 끝이야. 이게 다 한 거야.
그럼 다 풀었어, 이 문제를. 지금 둘레의 길이를 A로 나타냈잖아. 그럼 2차식이 나와요. 그럼 2차 함수의 뭐다? 최대치에서 문제인 거야. 끝났어요. 이거 하면 끝나. 뭐 엄청나게 놀라운 게 필요하지 않아. 만약에 문제에서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넓이를 2차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느 점이 키포인트야? 다 교점이라니까? 교점이 아닌 게 없다니까. 모든 문제에서 다 교점놀이라니까. 우리가 맨날 교점놀이라고 하잖아. 죽을 때까지. 교점에 모르는 좌표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미수도 해야지. 당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이런 문제야. 근데 요거 풀면 FA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4이니까 플러스 16a 마이너스 10이라고. 위로 블록이잖아. 대칭축 언제냐? 하유라. 언제야? 4. 그래. 4일 때가 최대야. 끝. 다 집어넣으면 답이라고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맨날 심심하면 4다 16이니까 마이너스 32 64 빼기 10이니까 답은 20이 답이 나온다는 거지. 끝. 최대값이 20이야. 둘레길의 최대값이. 뭐 이런 문제들이 유형이 나오겠고 어려운 문제다. 298번 같은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이런 다 교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넓이를 뭐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2차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298번도 달라진 건 없어. 결론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점들은 뭐냐? A, B, P, Q 이런 좌표들을 찾아서 저 다각형의 넓이를 2차식으로 표현하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는 거야. 근데 그 표현하는 게 복잡해지면 어려운 문제. 표현하는 게 쉬우면 쉬운 문제인 거야. 결론은 그래. 다 똑같아. 어차피 교점놀이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돌을 던지세요. 어차피 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교점에다 미수 정해가지고 교점들 다 찾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넓이나 길이나 뭐 구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 길이의 최대값. 길이 표현하면 돼. 넓이의 최대값. 넓이 표현하면 돼. 뭐 이런 것만 다 미지수 잘 표현하게 되면 2차 함수 최대차수로 연결되면서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뭐 다른 개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98번까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